안녕하세요. AI로 만든 26년 6월 22일자 AI 뉴스 모음입니다. 오늘 다룰 핵심 주제는 엔비디아 주가 폭등과 AI 서버 경쟁 심화, 그리고 AI 무기화 시대의 보안 대전환과 규제 논의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클로드 페이블 5의 미국 고객 재개 확률이 41%로 하락했습니다. 폴리마켓에 따르면 클로드 페이블 5가 6월 26일 전 미국 고객에게 재개될 확률이 41%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지난 24시간 동안 16%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서 엔트로픽은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출 통제를 시행하자 6월 9일 해당 모델의 글로벌 접근을 긴급 중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엔트로픽 경영진은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제안서를 제출하고 백악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안의 원인이 된 미토스 및 페이블 모델 관련 보안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해당 모델의 접근 재개 가능성은 정치적 상황과 보안 문제 해결에 따라 변동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금융권의 망분리 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인공지능 대전환과 클라우드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금융회사들의 업무 효율성 증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경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외부 침입 방지를 위해 도입된 물리적 망분리는 네트워크 보안 기법으로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접근을 타다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금융기관은 2013년 전산 마비 사태 이후 엄격한 망분리 시스템을 의무화하여 내부 정보 유출 및 악성 코드 감염 위험을 차단해왔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확산으로 인해 물리적 망분리가 금융혁신과 연구개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금융사 직원이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를 활용하여 경제 데이터 분석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할 때 클라우드 기반 사스 형태로 제공되는 대부분의 AI 서비스가 내부망 PC에서는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는 여신심사, 자산관리 등 금융 전 영역에서 AI 도입을 가로막는 한계로 작용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성능 AI가 스스로 취약점을 찾아내 해킹하는 AI 무기화가 현실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 인적 개입 위주의 보안 체계로는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의 속도와 범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망분리 규제는 금융사의 AI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권은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의 접점을 넓히면서도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고도화된 논리적 망분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AI 기업의 지분 절반을 공공이 소유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로 AI 산업에 대한 정치적 규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가치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엔트로픽의 생장 기대가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권의 규제 논의와 맞물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대형 AI 기업 지분 50%를 공공이 소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는 AI 성장의 이익을 사회 전체에 배당하고 장기적으로는 유료 등 사회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국부펀드를 조성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일자리 감소, 전기요금 상승, 안전 문제 등 거시적인 이슈와 맞물려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에서 AI 통제론이 확산되는 배경입니다. 특히 엔트로픽은 다사 AI 모델의 사용 범위 제한에 대해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최근 비공개 자금 조달을 통해 기업 가치를 1조 달러 수준으로 평가받았으며 이는 스페이스X의 IPO 성공 이후 AI 분야 투자 열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더욱 주목됩니다. 이러한 정치적 충돌 속에서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공화당 진영 내에서도 공격하기 쉬운 상징적 인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은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LG그룹과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최근 회동을 마친 후 양사 주요 경영진은 피지컬 AI 및 로보틱스 분야의 사업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하여 기술 세션과 협력 과제별 논의를 진행하며 사업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우선 추진 과제를 도출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번 협의에는 LG전자, LG이노텍 등 주요 계열사 경영진은 물론 LGCNS와 AI 연구원 실무진까지 대규모 워킹그룹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GPU 기반 AI 솔루션과 LG그룹의 제조 및 인프라 역량이 결합하여 피지컬 AI 확산을 이끌 핵심 파트너가 되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양사는 AI 생태계 전반에서 중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기술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LG그룹 경영진이 엔비디아 CEO와 만나 차세대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LG그룹 주요 계열사 경영진과 실무진 30여 명이 이달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피지컬 AI, 로보틱스 분야에서 실질적인 사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우선 추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만남은 구광모 회장과 젠슨 황 CEO의 회동 이후 약 2주 만에 이루어진 후속 조치입니다. 참석자로는 현신균 LGCNS 사장, 정수원 LG사이언스파크 대표, 김병훈 LG전자 CTO 등 주요 경영진뿐만 아니라 LG전자, LG이노텍, LGCNS, LGAI연구원 실무진 등 대규모 워킹그룹이 참여했습니다. 실무진들은 엔비디아와 기술 세션 및 협력 과제별 논의를 진행하며 사업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할 방침입니다. 이는 LG그룹이 엔비디아의 풀스택 엔드투엔드 AI 플랫폼 역량과 가전, 로봇, 모빌리티 부품 등 그룹 차원의 핵심 역량을 결합하여 차세대 AI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양사는 피지컬 AI 및 인프라 분야에서 중장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클로드, 제미나이, 그리고 챗GPT라는 세 거대 AI가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출하며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클로드는 삼성전자의 압도적인 생산 능력인 CAPA에 주목했습니다. 현재 HBM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는 AI 모델의 성능 향상이 결국 고성능 메모리 기술 확보와 직결됨을 의미합니다. 세계의 파운데이션 모델이 특정 하드웨어 역량에 집중하는 것은 AI 인프라 경쟁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물리적 자원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HBM 시장에서의 점유율과 생산 능력은 향후 AI 서비스 제공의 핵심 병목 지점이 될 것입니다. 업계는 이러한 AI 모델 간의 상호작용이 메모리, 공급망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CAPA 확보 여부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 네이버의 AI 탭 도입으로 검색 시장 점유율이 66%로 상승했습니다. 네이버가 신규 AI 기능을 통합한 AI 탭을 통해 검색 엔진 사용자 경험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네이버의 검색 서비스가 전체 검색 시장에서 66%의 점유율을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사용자들이 정보 탐색 과정에서 더 효율적이고 통합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쟁사 대비 사용자 유입률을 높이는 동시에 AI 기반 콘텐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검색 시장 내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네이버는 이처럼 AI 기술을 검색 플랫폼에 깊숙이 통합하여 서비스의 효율성과 사용자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검색 결과 제공을 넘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덟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과 SK가 AI 보안 강화 및 직원 활용을 목표로 AX 드라이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내부 환경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번 AX 드라이브는 데이터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업무 환경에서 AI 기술을 보다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해당 솔루션은 기업 내부의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면서도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삼성과 SK는 이 플랫폼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AI의 신뢰성과 실용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이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 깊숙이 통합되는 추세를 반영합니다. AX 드라이브는 기업 내부 사용자 경험 개선과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AI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직원들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뉴스입니다. 넥스트라이즈 2026분 행사가 포엑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산업은행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이틀간 총 2만 7천여 명이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를 포함한 30개국 1,700여 개의 스타트업과 국내의 기업 및 투자사 270여 곳이 모여 글로벌 기술 교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삼성, SK 등 4대 그룹 핵심 계열사와 엔비디아, 오픈AI, 나사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하여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협업 기회를 논의하였습니다. 참가 스타트업들은 인공지능, 방산, 항공, 에너지 등 미래 핵심 분야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엔비디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오픈AI는 차세대 AI 시대 모델에서 에이전트로를 다뤘습니다. 이는 현재 글로벌 AI 경쟁 구도 속에서 특정 기술 분야의 파운데이션 모델과 실제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의 유망 스타트업과 거대 기업 간의 협력 기회를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열 번째 뉴스입니다. 네이버가 AI 검색 서비스 AI 탭을 통해 검색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AI 검색과 쇼핑, 플레이스 등 버티컬 서비스를 결합한 대화형 검색 서비스인 AI 탭의 베타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네이버 평균 검색 점유율은 63.82%였으며 출시 후 한 달 만에 모바일 검색 점유율은 66.34%로 2.52%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모바일 검색 엔진 점유율이 66.68%를 기록하며 구글의 약 29.04%를 2배 이상 앞섰습니다. AI 탭은 이용자가 대화하듯 정보를 탐색하고 예약 및 구매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이용자를 대상으로 베타 서비스가 한 달 만에 월간 활성 이용자 수 300만 명을 넘어섰으며 구매와 플레이스 예약 영역에서 평균 25% 안팎의 클릭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강세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우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데스크톱 환경에서는 구글과의 점유율 차이가 있었으나 모바일 이용이 검색의 중심축으로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네이버가 우위를 굳히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이버의 성장은 생성형 AI 모델인 챗GPT나 제미나이 등에서 정보를 얻은 뒤 포털 내에서 관련 정보를 대확인하는 검색 생태계 결합에서 기인합니다. 11번째 뉴스입니다. AI 기업들의 메모리 수요 폭증이 소비자, 전자제품 가격 인상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픈AI와 엔트로피를 비롯한 AI 선도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서버 및 저장장치 투자를 확대하면서 메모리 칩 시장의 공급 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DRAM과 낸드 플래시 같은 핵심 메모리 부품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DRAM은 작업 데이터를 임시로 올려놓는 메모리이며 낸드 플래시는 AI 서비스 학습 데이터와 이용자 기록을 저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AI 서버 연산 과정과 소비자 기기 구동에 폭넓게 사용되는 이 메모리 부품들은 현재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공급 부족 현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업체들에게 수혜를 주었으며, 최근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기업 가치는 지난 6개월 동안 각각 5배가량 상승했습니다. 결국 AI 수요 폭증에 따른 서버용 고성능 제품의 생산 능력 집중 현상이 스마트폰, PC, 게임기 등에 사용되는 메모리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프로 신제품은 1,599달러부터 시작하며 PS5 프로 가격도 지난 4월 750달러에서 900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소비자 전자제품 시장 전반에 걸쳐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12번째 뉴스입니다. LG그룹이 AI 전환 가속화를 위해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피지컬 AI,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AI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속도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룹은 각 계열사의 AI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미래 먹거리 확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LG그룹은 엔비디아와 중장기 협력 범위를 확대하여 AI 생태계 혁신을 위한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핵심 사업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핵심 계열사인 LG전자는 가전기업을 넘어 피지컬 AI 기업으로 도약 중입니다. 연간 수천만 대의 모터를 생산하는 제조 인프라를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이오 부문에서는 AI 기술을 접목한 신약 개발이 활발합니다. LG AI 연구원은 국내 벤처기업과 차세대 펩타이드 신약을 공동 개발하며 AI가 단백질 구조 설계 및 검증에 활용되는 순환형 협업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LG화학생명과학본부는 2023년 사상 최초로 매출 1조 2천억 원을 넘어서는 외형 성장에 성공했습니다. 클린테크 분야에서도 LG그룹은 5년간 2조 원 이상 투자 계획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탄소 중립 로드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그룹은 AI 시대를 선도할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13번째 뉴스입니다. 삼성과 SK의 AI 전략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삼성은 엔비디아 생태계 내에서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하드웨어 최적화에 집중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SK는 AI 인프라 확대를 위해 대규모 데이터 확보와 클라우드 서비스 연계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AI 플랫폼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차이는 각사가 엔비디아 등 외부 공급망과의 관계 설정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은 고성능 칩셋의 선행 기술을 통한 수직 통합을 강조하며 SK는 방대한 데이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한 서비스 확장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AI 경쟁 구도에서 각사가 취하는 포지셔닝의 핵심적인 차이로 분석됩니다. 14번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개발한 소버린 AI 복희가 국내 산업에 활용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주도하여 개발한 복희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이 시스템은 금융, 공공정책 등 민감한 영역의 데이터 보안 기준을 충족하며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추론 능력을 제공합니다. 현재 복희는 특정 산업 분야의 데이터셋을 통합하여 학습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으며, 이는 기존 글로벌 모델과의 차별점을 가집니다. 복희의 도입은 국내 기업들이 자사의 민감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면서도 고도화된 AI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특히 금융 및 공공 부문에서 복희는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해외 모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AI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 복희는 특정 성능 지표를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나 개발팀은 보안과 정확성 면에서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를 통해 데이터 활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AI 기술의 국산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15번째 뉴스입니다. HD현대가 엔비디아의 로봇 시뮬레이션 플랫폼 아이작심을 기반으로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선박 건조 분야에서 현실적인 물리 환경 시뮬레이션을 통해 로봇이 실제 작업 환경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HD현대는 엔비디아의 옴니버스와 차세대 데이터 표준인 오픈USD를 활용하여 고도의 현실성을 확보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아이작심 플랫폼은 복잡한 물리적 상호작용과 센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피지컬 AI가 요구하는 정밀한 공간 인지 및 제어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2D 모델링 방식에서 벗어나 3차원 환경에서의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업계는 이러한 AI 기반 로봇 개발이 단순한 알고리즘 구현을 넘어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환경 간의 연동을 통해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HD현대의 이번 인구는 엔비디아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 및 건설 분야에 특화된 피지컬 AI 솔루션을 선대적으로 개발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이는 경쟁사들이 추론 모델 성능 향상에 집중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물리적 구현 능력 확보를 통해 차별화된 AI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16번째 뉴스입니다. LG유플러스가 파주 AI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에서 2030년까지 5조 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이는 국내 AI 인프라 표준 확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반 시설 확보로 평가됩니다. 이번 계약은 LG유플러스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 표준 구축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파주 지역에 구축될 AI 데이터 센터는 향후 국내 AI 산업의 데이터 처리와 연산을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될 예정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AI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다양한 AI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에 필수적인 표준화된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국내 AI 생태계의 물리적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해당 사업은 LGU+와 파주 지역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 구축을 넘어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 표준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확보된 5조 원 규모의 계약은 국내 AI 인프라 투자에 있어 주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17번째 뉴스입니다. 오픈AI가 챗GPT 광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한국 시장에 확대 적용했습니다. 오픈AI는 지난 19일 챗GPT 광고 파일럿 프로그램의 적용 국가에 한국을 포함한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다수의 국가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조적 변화를 실험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은 유료 및 무료 요금제에 광고를 삽입하는 방식을 통해 AI 서비스의 수익 모델을 테스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픈AI는 이 시스템을 통해 대규모 언어 모델이 상업화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자 참여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사인 구글과 같은 주요 플레이어들의 동향에 맞추어 AI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속도를 가속화하는 움직임입니다. 한국 시장은 글로벌 AI 기술 채택 속도가 빠른 지역 중 하나로 이러한 실험 결과가 향후 국내 AI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픈AI는 이 파일럿을 통해 사용자 피드백을 수집하며 서비스의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8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인공지능 수요 폭증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고평가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전문 매체 심플리 월스트리트에 따르면 엔비디아 주가는 최근 1년 동안 47.6% 상승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212.45달러에 마감했으며 이는 최근 한 달 기준으로 5.7% 하락한 수치입니다. 연초 이후의 상승률은 12.5%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반도체와 AI 수요의 중심에 있지만 현재 주가가 성장 기대를 얼마나 반영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플리 월스트리트의 할인연금 흐름 모델 기준 내재 가치는 주당 188.36달러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주가는 이 모델에서는 고평가로 분류됩니다. 반면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는 다른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엔비디아의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은 32.24배이며 페어 레이셔 기준 적정 비율은 63.95배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에서는 오히려 저평가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최근 12개월 잉여 현금 흐름은 약 1194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심플리 월스트리트는 2035년까지 5,408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커뮤니티 전망에서도 25개 시나리오 중 16개가 저평가에 기울었고 9개가 고평가에 기울었습니다. 19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증시와 AI 산업은 금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와 최신 모델 출시 소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2일 중국인민은행은 6월 대출 우대 금리인 LPR을 발표하며 이전까지 12개월 연속 동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27일에는 규모 이상 공업기업이 데이터를 발표하여 제조업 부문의 회복세가 가속화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AI 분야에서는 오픈AI가 다음 주에 GPT-5.6 시리즈 출시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엔비디아는 6월 24일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블랙열 및 베라 아키텍처의 생산 확대와 AI 생태계 상업화에 대한 자본 환원 계획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 내에서는 바이트댄스 산하 볼크 엔진이 포스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대형 모델 업그레이드와 에이전트 생태계 확장을 핵심 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세계이동통신 사업자 연합회 주최로 2026년 상하이 세계 이동통신대회가 개최되어 기술 교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번째 뉴스입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핵심 연구원이 엔스로픽에 합류하며 AI 인재 경쟁 구도가 재편됩니다. 오픈AI와 구글 딥마인드의 핵심 연구자인 존 점퍼가 엔스로픽에 합류하며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데니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 경영자와 함께 단백질 구조 예측 AI인 알파폴드 관련 연구를 수행합니다. 이 움직임은 현재 AI 인재 확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알파폴드는 생명과학 분야의 혁신을 가져온 획기적인 모델로 점퍼는 이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연구진의 이동은 각 기업이 파운데이션 모델과 추론 기술 확보를 위해 인재 경쟁에 얼마나 집중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구글과 오픈AI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엔스로픽으로의 합류는 AI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협력 및 기술적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됩니다. 이는 향후 AI 산업에서 모델 성능과 응용 분야의 경계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21번째 뉴스입니다. 젠슨 황이 AI 분야의 5단 케이크를 중심으로 GPT와 XAI 등 주요 플레이어들의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픈AI가 공개한 추론 특화 모델 오픈은 수학 벤치마크 AIME에서 정답률 96%를 기록하며 전작 대비 11%포인트 상승을 보였습니다. API 가격은 100만 토큰당 $8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이전 수준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구글이 제미나이 3를 출시한 직후 맞대응하는 양상입니다. 한편 AI 산업 내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GPT 시리즈는 6개월간 AI 연구에 투자하여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는 SEC의 AI 관련 규제 논의와도 연관됩니다. 또한 AI의 안전성과 거버넌스 확보를 위해 기업들은 AI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소스 AI 모델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데이터 접근성과 투명성이 중요한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2번째 뉴스입니다. 돈은 계속 풀리고 기술 전쟁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자산 시장의 움직임은 AI와 반도체 주식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 시대는 통화 시스템이 유동성을 공급하며 자산 가격을 떠받치는 구조로 작동합니다. 중앙은행들은 위기 시 유동성 공급을 통해 금융 시스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장의 핵심 동력은 인공지능 기술과 반도체 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부양책 위에 있으며 자산 가격 상승은 돈의 가치 희석의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 환경에서 비트코인의 장기 논리는 통화 공급의 제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단기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AI 데이터 센터, 고대 여폭 메모리 등 기술주가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돈이 계속 풀리는 현실과 어느 강대국도 질 수 없는 기술 경쟁이라는 두 거대한 힘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유동성 공급 속에서 AI 관련 산업에 자금이 몰리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것이 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3번째 뉴스입니다. 오드의 창업 플랫폼에서 AI 솔루션 업체가 비공개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사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부사나 오드의 창업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공지능 솔루션 공급 업체가 예프롤링과 비정상적인 API 호출을 통해 합격자들의 이메일 주소, 사업 아이디어 요약, 심사평 등 비공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15일 오전 모두의 창업 일기 합격자 프로필이 공개된 직후 비정상적인 API를 호출하여 비공개 이메일 주소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자사 서비스를 홍보하는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서버 접근 통제가 미흡했던 일부 API 경로를 악용하여 정보를 수집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9개의 국내 IP 주소에서 비공개 정보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합격자 5,000명 중 약 3,381명이 아이디어 요약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했으나 이번 사고로 유출된 정보는 이메일 주소와 심사평 등 비공개 항목이었습니다. 창업진흥원은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보안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즉시 모두의 창업 AI 솔루션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고를 신고했습니다. 이는 외부 해커 침입과는 성격이 다른 시스템 접근 권한을 악용한 방식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입니다. 24번째 뉴스입니다. 한남대학교가 2030년까지 국방 분야 AI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총괄합니다. 한남대학교는 국방부의 군, 산, 합협력센터 운영 사업에 선정되어 군의 AI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는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 및 전문 인력 이탈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남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합동참모본부,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등 5대군 조직의 AI 공동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통괄합니다. 이 사업에는 저장용 중앙 처리 장치 서버와 같은 공통 AI 개발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특히 그래픽 처리 장치 학습 서버로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인 B200 도입이 포함되었습니다. B200은 엔비디아 블랙을 GPU를 기반으로 AI 학습 및 추론 성능을 향상시키는 고성능 하드웨어입니다. 사업비는 올해 100억 원을 포함하여 5년간 총 268억 원이 투입됩니다. 각 센터는 국방 환경에 특화된 보안 기능을 갖춘 AI 개발을 지원하며 개발된 솔루션을 군 전력화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민간의 우수 AI 기술을 활용해 민, 군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25번째 뉴스입니다. AI는 전력망 운영과 탄소 배출량 관리를 통해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AI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력 흐름을 조율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내 최대 배출 기업인 포스코는 수소환원 제철 및 탄소 포집 활용 기술 과정에서 수천 개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정별 탄소 배출량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AI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전력망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에서도 AI 기반 예측 및 제어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아파트 원격 검침 체계를 기반으로 AI 분석을 통해 수요 반응과 가상발전소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상발전소는 분산된 전력 자원을 AI가 통합하여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글로벌 기업들 역시 AI를 활용해 에너지 인프라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는 중부 지역의 700메가와트 규모 풍력 발전소에 대해 36시간 앞선 바람 예측 AI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엔비디아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와 전력망 전체를 가상으로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로 설비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효율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중요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26번째 뉴스입니다. 기본 AI의 선행 발전이 새로운 시대의 경제적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전통적인 경제 정책 논의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고도화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사회 구조와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 핵심 기술 확보가 국가 및 기업의 전략적 우선순위로 자리 잡았습니다. AI 기반 솔루션은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본소득 논의와 같은 사회 경제적 정책 역시 AI 시대에 맞춰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이해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시스템은 데이터 처리 능력과 추론 속도 면에서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기술 우위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기술 개발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병행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27번째 뉴스입니다. 현재 AI 기술 발전은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맞물려 새로운 경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파운드리 및 메모리 분야에서 경쟁하며 AI 가속화에 필요한 고성능 칩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술 패권 경쟁은 글로벌 자본시장의 움직임과 직결되며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부동산 및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자산관리와 리스크 분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AI 관련 기술 투자가 것이 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업계는 인공지능 기반의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추론 성능 향상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혁신은 특정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며 AI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기술 혁신과 금융 자본 흐름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현재 AI 업계의 주요 동향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8번째 뉴스입니다. AI 에이전트 채용 시장에서 기업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자동화 도입을 목표로 인공지능 기반의 업무 보조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데이터 처리와 의사결정 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맞춤형 AI 에이전트 개발 및 도입이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내부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전문 분야별 특화된 AI 에이전트를 채용하거나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복합적인 추론과 계획 수립이 필요한 영역에 AI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군에서는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자동 생성 기능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도입률이 지난 분기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있으며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 확보로 직결됩니다. 현재 채용 시장에서는 코딩 능력과 도메인 지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AI 인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기업들은 내부 역량 강화와 외부 전문 에이전트 활용을 병행하며 새로운 AI 시대의 업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9번째 뉴스입니다. 파워 인테그레이션스가 AI 데이터 센터용 고효율 전력 솔루션을 공개하며 기술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파워 인테그레이션스는 엔비디아의 카이버 아키텍처에 최적화된 초슬림 PSU 레퍼런스 디자인을 공개하고 800VDC 기반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 제품들은 기존 대비 공간 효율을 높이고 파워이JN 기반 이노먹스 2 설계를 적용하여 전력 분배 보드 공간을 약 30% 절감하고 부품 수를 약 30% 줄이며 최대 90%의 효율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플라이백 토폴로지를 확장한 신규 IC 제품군 TOPC-CJN은 최대 92%의 효율과 낮은 대기 전력 소비를 제공하며 산업 및 데이터 센터용 전력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회사는 인재 확보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발로우를 글로벌 영업총괄 수석 부사장으로 선임했으며 이는 데이터 센터, 자동차 등 주요 시장 확대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2026년 1분기 매출이 1억 830만 달러로 전 분기 대비 5% 증가했습니다. 특히 산업부문 매출은 23% 급증하며 성장을 견인했으며 BJP 기준 순이익 역시 개선되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신규 인재 확보를 위한 주식 보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30번째 뉴스입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발전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격상시키고 있으며 이는 기술 자립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중시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최근 중국의 딥시크는 낮은 훈련 비용으로 오픈 AI에 견줄 만한 성능의 모델을 출시하며 미국 정보기술업계에 큰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인공지능을 단순한 과학기술 산업 정책을 넘어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 정책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콘텐츠 규제와 인재 관리를 통해 AI 발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화로 인한 자원 배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치안, 환경 등 핵심 분야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거버넌스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확산은 청년층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16에서 24세 도시 청년 실업률은 16.3%였으며 올해 대학 졸업생 수는 12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은 사회 통치의 정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며 이는 국가가 정보 독점권을 장악하고 체제 안정 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더욱 알찬 최신 AI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